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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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제 인생 이막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은 제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호주 멜번에서 한인으로서는 요양원 사업을 최초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또 매각하기까지 모든 준비에 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호주에서의 양로원 그리고 요양원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로원은 이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관할을 하고 그 요양원은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 가장 다릅니다. 어디서 관리하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장 차이점은 쉽게 말하자면 이 페더럴에서 관장을 하는 양로원은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양로원들이 이 가버먼트에다가 클레임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환자가 내는 거는 정말 요만큼만 내고 가버먼트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물론 양로원마다 개개인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개인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은 이 어느 환자를 통해서 간호를 얼만큼 해줬느냐를 클레임을 하면 거기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관할은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하고, 그러니까 가버먼트도 다르죠. 그리고 클레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사업은 양로원 사업하고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그 환자들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사람은 요양원 사람이고, 양로원에서는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양로원이 생기고 좀 더 질 좋은 양로원이 생기고 해서 또 법이 또 조금씩 변하면서 이 양로원 자체에서도 그 엑스트라 알파를 항상 기대하고 차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양로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low level of care하고 high level of care가 있어요. 이 low level of care는 벌써 10년이 훨씬 더 전에 가버먼트가 바뀌면서 low level of care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집을 팔아서 목돈으로 본드를 내야만 들어가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로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고 자기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유일하게 많이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이 레벨이 필요하다는 증명이 되면 어느 양로원을 선택을 하든 거기 가서 줄 서서 웨이팅 리스트에다가 적어 놓고 그 TO가 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가 돈이 없어도 많이 아프면 집에서 돌아가지 않고 길바닥에서 돌아가지 않고 양로원으로 보내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추세가 이 low level of care처럼 이제 high level도 바꾸자는 추세고, 목돈을 요구하는 양로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을 했었던 한 군데의 양로원에서도 거기는 low level of care, high level of care가 다 있어요. high level care of 사람들도 본드를 받고요. 거기다가 또 일주일에 400 몇 불에서 800 몇 불까지 이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엑스트라 알파를 또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마다 양로원마다 전부 다 산정하는 것이 달라요. 그 양로원은 양로원이고, 제가 말하는 이 요양원 Supported Residential Service는 이 요양원은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만 비슷하지 달라요. 그래서 이 요양원, 제가 했던 사업이 요양원이에요. 왜냐면 이 양로원은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특히나 이 요양원도 그렇게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의 영상으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2000년도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갑자기 팔다리가 결리면서 확정된 저의 그 진단이 그 스파이널 그 코드가 이렇게 많이 협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나 협착이 돼가지고 그 서바이컬 6 and 7이 딱 눌리면서부터 이 제가 팔다리가 절려가지고 앉지를 못했어요. 눕거나 서거나 이 포지션에 따라서 눌리는 게 달라가지고 제가 막 팔이 굉장히 저렸어. 이렇게 손으로 올려야만 저린 게 안 저려져가지고 운전도 한 손을 들고 운전을 하면서 애들을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년을 쉬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인 간호사 일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생각을 한 게 다른 것을 공부를 해봤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간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요양원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요양원도 이 우리나라처럼 복덕방에 여기 저는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이런 양로원, 이런 유아원, 유치원 이런 것만 관장하는 리얼 에스테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알아보고 이제 해서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딴 데보다 엄청 싸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도 없었고 하고 싶은 열망은 많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침대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사이즈면은 제가 적어도 그때 돈으로 1 밀리언 오스트랄리안 달러가 필요했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절도 안 되는 그 양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로원을 간 곳이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요양원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요구하는 적합 심사 검사가 있습니다.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SRS proprietor or manager 라는 적합 심사를 봐야 했어요. 그 첫 번째로는 finance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캐시가 얼마나 있어서 이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심사를 내가 그 최근 2, 3년 동안에 냈던 그 세금이며 벌었던 임금이며 이런 재산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매니지얼 수터빌리티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원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꼭 간호사여야만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법과 룰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적합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의 경력이 있다든가 의사의 경력, 병원 쪽에 관련된 분이면 훨씬 더 쉽고, 또 특히나 간호사인 경우에는 급하면 내가 가서 간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쪽이죠. 모든 최종적으로 승인을 나면 그때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이 적합심사 하고 나면 인터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원투원 인터뷰를 해서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양원 사업은 되게 보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그 수입의 100으로 보면 3분의 1은 건물값, 그 빌리는 대여비를 주고 3분의 1은 운영비. 이제 운영비 안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게 이제 직원 샐러리죠. 플러스 메인터넌스까지. 메인터넌스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뭐 내가 그 프로페셔널로서 프로페셔널 라이어빌리티 보험, 무슨 대여비, 모든 기기, 무슨 부엌 기기, 그 워싱머신, 드라이어, 대여비가 있어요. 가장 큰 것 또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환자들은 새끼를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메인테넌스로 해서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수입으로 해야만 그 feasibility가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른 이 요양원은 그 다른 요양원의 반값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 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본 그 요양원은 52베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저 바로 전에 샀던 분들이 보니까 2년 전에 샀었는데 첫 해에는 어지간히 돌아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고 사자마자 2년 만에 발을 뺀 거죠. 근데 그분들의 역사를 보니까 다른 곳에 양로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양로원을 2개인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후진 양로원도 비는 데가 없어요. 왜냐고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안 내잖아요, 환자가. 이 양로원 주인은 내가 간호를 해주고 무조건 정부에다가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여기도 양로원처럼 생각을 하고 요양원을 구입을 했던 거죠. 이 주인들은 이 양로원을 운영을 행정상으로만 하고 있지 그 양로원을 직접 뛰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이 이 요양원을 하는 거예요. 이 요양원은 내가 환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사람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을 불러오고 내가 얼만큼 질 좋은 케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양로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처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만 두고 매니저한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이 매니저는 있는 사람만 케어했지 모든 것을 다 스타프에다만 전부 다 직원한테만 의존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환자들이 빠지는 거였죠. 질 좋은 간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안 되니까 매니저만 계속 바꾼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현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른 발을 뺀 거예요. 얼른 팔으려고 완전히 반토막 값으로 낸 것을 제가 덥석 물은 거죠. 아무튼 저는 호기롭게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싸게 산 거를 메리트로 해서 나는 이거를 반드시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불타서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스타디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이혼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우울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론가에게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만 제가 결혼의 그 이혼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관계도 개선이 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그 남편도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지만 남편도 우리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에게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쓰러져가는 요양원을 제가 싼 값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요양원을 이 멜번에서 한인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된 동기와 매입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요양원을 운영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